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직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변경희 교수님 모셔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조직검사나 이런 바이올로직 검사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엄청 밝아지셨네요, 얼굴이. 이제 어려운 내용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오늘 교수님께 부탁드렸던 내용은 RNA 검사, 또 그러니까 DNA 검사, RNA 검사, 프로테인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바이올로지의 일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논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알고 가자, 개념만이라도 좀 잡고 가자라는 뜻에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그 앞서서는 주로 이제 조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조직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직도 있고 뭐 RNA도 있고 프로테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자생물학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논문을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 프로테인을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프로테인은 DNA에서부터 온 거고, 그 다음에 RNA,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잖아요. 그것만 배웠습니다. 그것만 전 대학.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DNA가 분석하기 쉬울까요? RNA가 분석하기 쉬울까요? 저는 RNA가 쉬울 것 같습니다. RNA가 쉬울 것 같으세요? 땡입니다. DNA가 쉬워요? 그쵸. 핸들링 하기가 훨씬 쉽죠. DNA는 이중나선이잖아요. 되게. 근데 저희는 왜 RNA부터 항상 검사를 하죠? RNA가 프로테인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네, 이제 펑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NA는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RNA는 이제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금방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가닥이 이제 편할까? 프로테인이 좀 쉬울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RNA가 편하죠. RNA가 편하죠. 왜죠? 한 가닥이. 한 가닥은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래요? 네, 그 한 가닥은 두 가닥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프로테인은 너무 복잡. 그쵸. 프로테인은 3D 구조잖아요. 그러니까요. 3D 구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RNA나 이제 DNA 없는 이제 카본 본드도 있고 여러 가지 본드들이 있으면서 3D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DNA가 제일 쉽고 그 다음 RNA, 그 다음에 프로테인.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부터? 프로테인이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많이 들죠. 그 다음에 RNA, DNA 이렇게 되겠죠. 그럼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나요? 네. DNA 검사는 쉬운 거고 값도 싸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이크로 어레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연구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멜라노제네시스를 보고 싶어를 하면은 멜라노제네시스하고 관련된 모리큘들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겟만 분석하면 되죠. 그럴 때는 어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스킨에다가 고주파를 인가를 하든 하이프를 인가하든 인가 후에 어떠한 것들이 변할지 몰라서 다 스크리닝하고 싶어. 전수검사. 전수검사할 때는 그럴 때는 어레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레이는 내가 타겟이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는 어레이를 하는 게 좋고, 내가 이제 연구를 쭉 해봤더니 이쪽일 것 같아 라고 하면 굳이 이제 어레이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를 스크리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를 다시 한번 컨펌해 줘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스크리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변화한 거를 찾고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 이제 2차 검증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2차 밸리데이션 하는 건 RNA로 가는 거예요? 네, RNA나 프로테인으로 가는 거여서. 그럼 제가 여쭤볼 건 네, DNA 어레이는 한 번 하나요? 한 번 하죠. 한 번 하고 이건 여러 번 반복 안 하네요? 근데 이제 같은 샘플에 대해서 3반복은 해야 돼요. 아, 3번. 네, 3-3번. 네, 3-3번. 3-3번이군요. 네, 그러니까 3-3번을 해야지 되죠. 아, 나 진짜 이 대목에 대해서 전혀 아는 정보도 없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정보가 네. 없어서 내가 이거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DNA 어레이를 3번 해가지고 네. 이게 갇히는 게 어느 정도 영역을 좀 좁혀가지고요. 네, 네. 포커싱을 해서 RNA 검사를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뭐 범위를 잡기 위해서 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얘를 딱 해보면 아 얘가 에이포토시스 쪽을 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히시악 시그널을 건드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쭉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 얘를 했을 때 얘가 좋아지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겠구나라는 그러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어요. 그 전과자를 찾아내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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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한 거여서 사실은 뭐가 없을 때는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얘가 데이터 양이 아주 방대하잖아요. 데이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거를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좋은 타겟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걸 찾아주지 않고 사람이 찾아요? 네, 알고리즘으로 찾아내야지 되는 거고 아, 알고리즘으로? 네, 알고리즘으로 찾아내야지 되는 거고 그 알고리즘을 핸들링할 수 있는 유능한 네, 유능한 인포메틱스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지 그거를 찾으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회사 같은 데에서 이런 이렇게 많이 서비스를 찾죠. 많이 네. 하긴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하거든요. 해 보면 돈은 들였으나 허탕. 얘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닥 잘못 쉽지 찾으면.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고 있냐면 어떤 논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DNA 어레이 검사로 쫙 하면 이렇게 멋모르고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렇죠. 막 DNA 시퀀싱 나와 있고 막 빨간색 막 이렇게 섞여 이렇게 있고 알록달록. 그래서 뭐 대단한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읽어보면 복잡은 한데 별 내용이 없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팩트도 좀 낮은데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속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이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데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어레이를 하고 여기에서 찾아낸 정보를 주요 갖고? 이제 키 패스웨이를 가지고 다시 밸리데이션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연구도 흐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유행을 타다가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추세이긴 그러니까 DNA 하죠. 어레이가. 네, 네, 네. 요즘 논문에서는 잘 못 봤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게 리뷰어들도 이게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레이가 한참 나왔을 때는 논문 이렇게 서브미션 하면 되게 잘 억셉해주다가 이제 해보니까 그 다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러니까 이제 해봐도 좋은 논문 못 내니까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쭉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겠다 하면은 어레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뭐 이렇게 타겟 단백질이 있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프로테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RNA 프로테인. 네, RNA 프로테인으로 보고 이제 DNA는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프로테인과는 너무 멀어져 있고 실제로 DNA 레벨하고 그러니까 DNA에서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프로테인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의 사실은 의학적 바이올로직 리스판스의 원인 제공은 프로테인이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이제 전사인자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은 프로테인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전사인자를 보고 싶으면 RNA로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발현하는 단백질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프로테인으로 봐야지 되는데 이제 돈이 별로 없으면 RNA로 보고 그냥 퉁치게 되는 거죠. 비참하네요. 네. 이게 여기서 다 돈이 승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미용 쪽에서는 사실은 이게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책과제를 따기도 상당히 힘들고 회사에서 R&D를 위해서 연구비를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작은 범위 내에서 작은 규모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으시니까 R&A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논문으로 하려고 하면 리뷰어들이 가만두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기 회사들,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논문 한 편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굉장히 논문 있어봐야 한두 개 뭐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 회사도 있는가 하면 상장도 안 하는 회사인데 논문을 수십 편 갖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쭉 이렇게 제가 진화 과정을 보면 결국은 논문을 많이 쓰는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쵸. 네, 그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서 어떤 회사를 평가하실 때는 논문의 양, 논문의 질 이런 걸 한번 꼭 따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기가 계속 네. 업그레이드된 기기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요. 되게 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쓴 논문을 쓴 의사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그 회사도 사실 감동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교훈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R&A,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 보면 이제 테크닉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어렵죠. 저는 그래서 메소드는 잘 안 읽습니다. 그건 그쵸. 제 일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RNA인지 이제 프로테인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좀 더 유식해 주셔야 되니까. 네. 방법은 뭐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PCR 정도, 웨스턴 블라팅 요 정도는 조금 이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웨스턴 블러팅만 있었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아 진짜예요, 교수님. 엘라이자 이런 거 배웠나? 배우셨어요. RT-PCR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PCR은 배웠어요. 배우셨죠? 네. RT-PCR 배우셨죠? 근데 저는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아는 PCR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인데, 네. 리얼타임 PCR도 RT-PCR인가요? 리얼타임 PCR 약자로? 리얼타임 PCR은 다른 PCR이에요. 이건 안 배웠어요, 제가. 리얼타임 PCR은 안 배웠다고 칠게요. 네. 제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을 배운 적이 있고요. 네, 배우셨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RT-PCR 배우셨고, 웨스턴 블러팅 배우셨고, 엘라이자 안 배우셨고. 배우려는 시점에서 대학을 졸업했던 것 같아요. 엘라이자는. 네. 그런 걸로 칩시다. 그래서 이제 RNA는 주로 이제 PCR 가지고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RT-PCR도 있고 리얼타임 PCR도 있어요. 네. 얘가 뭐냐면은 RT-PCR은 그냥 엔드 프로덕트만 보여주는 거예요. 발현량만. 네. 근데 리얼타임 PCR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발현량의 변화를 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RT-PCR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정성 분석에 쓰여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냐 없냐를 주로 볼 때는 코로나 검사도 이거 RT-PCR로 네. 하죠. 네, 근데 리얼타임 PCR은 정량 분석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숫자로 나와요. 값이 리얼타임 PCR은 숫자로 나오는 거고, RT-PCR은 밴드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값도 리얼타임 PCR이 비싸겠네요. 그렇죠. 뭐 좋은 거, 그러니까 일단 좋다라고 하면은 비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사하게 이제 프로테인으로 넘어가서 보면, 프로테인은 이제 그러니까 항체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밴드로 보여지는 게 웨스턴 블라팅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거, 정량을 위해서 숫자로 보여지는 게 엘라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웨스턴이 비쌀까? 엘라이자가 비쌀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엘라이자가 비싼데, 주로 이제 엘라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을 쓰지 못하고 엘라이자로 써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거냐면은 시크리션 되는 프로테인들, 혈액 내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
뭐 골수로 분비가 되는 거, 뇌척수액으로 분비가 되는 액체로 돼버린 샘플들은 주로 이제 엘라이자로 분석을 하게 돼요. 네. 네. 양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양을 봐야지 돼서 시크릿된 양을 네. 봐야지 돼서 저희 대학 때 배웠던 웨스턴 블러팅은 다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저랑 비슷한 연배 때는 비슷하게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아요. 웨스턴 블러팅을 딱 보는 순간. 그쵸.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얘가 뭐라는 건지 뭐 막대기만 쭉 그쵸. 있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오늘 네. 네. 네, 해서 이제 좀 이제 RNA에서 RT-PCR은 프로테인에서 웨스턴 블러팅하고 유사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RNA에서 리얼타임 PCR은 프로테인에서 엘라이자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